본 영상은 유련중학교에서 개발 배포하는 영상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본 영상을 학교 수업 외 다른 용도로 무단 전제, 무단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유련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음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까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음악 교과서 역시 준비하시고 필기도구 필요하고요. 혹시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꼭 반드시 지난 수업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수업 못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음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그 중에서도 종묘제례학부터 농악까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교해서 할 그 음악신문 만들기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특히 수행평가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 음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영산제, 남사당놀이, 제주 칠머리당 영등꽃, 강강술래, 처용무, 가곡, 아리랑, 농악, 이렇게 해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된 유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면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강릉 단오제,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꽃, 처용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하나의 일종의 의식, 제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처용무는 무용이고. 근데 음악이 물론 쓰여서 음악과 관련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음악의 비중이 많이 높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수준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런 것들은 과감히 빼버리고, 그러면 오늘은 그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가곡, 아리랑, 농악에 대해서만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2001년에 지정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따로 시청하라고 했던 그 유튜브 영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영상에서 본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자, 종묘제례란 무엇이냐?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종묘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왕과 왕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큰 업적을 남긴 왕과 왕비를 이제 찬양하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 음악과 함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종묘제례 때 쓰이는 음악이 종묘제례악이겠죠. 그래서 이 종묘제례악에는 기악, 노래, 춤, 요 세 가지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다시. 종묘악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조선 세종대왕 때 궁중희례연, 그러니까 잔치에서 쓸 음악으로 만드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보태평, 정대엽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가진 각각 11곡들이 한국의 전통 악기로 연주되면서 음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편종, 편경, 방향과 같은 타악기, 이거는 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등의 현악기, 또 장구, 징, 태평소 등 이런 악기랑 노래를 부르는 도창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 음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에는요, 일무, 문무, 모모를 포함한 일무가 곁들여지는데요. 그럼 자, 여기서 일무는 무엇일까요? 네, 무용입니다. 간단한 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무와 무무의 차이점은요, 문무는요, 문덕을 칭송하는 왕, 무무는요, 어떤 무술이 있죠. 싸움을 잘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런 왕들을 찬양하는 노래에 어울리는 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끝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에 지정된 판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판소리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우선 판소리란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 즉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극적인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소리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소리, 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 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를 이제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접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노래를 하다가도 노래가 이제 소리에 속하겠죠? 대응되겠죠? 노래를 하다가도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막 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안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름새라고 하는 발림이 있는데요. 발림은 무엇일까요? 네, 몸 동작입니다. 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요한 추임새가 있습니다. 이 추임새는 이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는 원래 12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판소리 12마당이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줄고 줄어서 5마당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마당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겠죠. 그 5마당은요. 춘향가, 신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을 선생님이 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명창. 명창이란 무엇일까요? 네, 이 판소리를 매우 잘하는 사람. 자기만의 독특한 던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던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엮어가는 사람. 깊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요즘 가수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명가수야 하는 것처럼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명창이야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럼 득음은 뭘까요? 소리를 깨우친 사람. 즉 명창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 득음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득음과 명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들이고요. 다음에 일고수 이명창은 뭘까요? 자, 먼저 명창이 우리가 소리 잘하는 사람을 명창이라고 했죠. 고수는 위에 보니까 북치는 사람이래요. 근데 1고수고 2명창이에요. 그러면 고수가 1명이고 명창이 2명인가? 아닙니다. 판소리 자체는 1명의 소리꾼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1, 2는 무슨 의미일까요? 1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2보다. 그래서 물론 명창 소리꾼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긴 하지만 판에서 소리를 이끌어 나가긴 하지만 이 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창 이전에 고수가 우선이다. 고수가 잘해야 명창도 산다. 이런 의미로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청중? 갑자기 왜 판소리에서 청중이 나왔을까요? 자, 아까 구성 요소에서 보면 선생님이 추임새 얘기했었죠. 추임새는 뭐냐면요. 자, 이 판에서 이제 판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저 춘향가에서 춘향이 그 절절한 감옥에 갇힌 춘향이 흉내에 소리를 너무 심정을 잘 드러내요.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청중이 듣다가 어이구 좋다 얼쑤 어이구 이런 식으로 그 소리꾼이 하는 소리에 반응을 해주는 것들을 추임새라고 합니다. 이거는 청중의 역할이 돼요. 그래서 이 판소리에서 청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꾼만 있다고 판소리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고수만 잘한다고 해서 판소리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소리꾼과 고수 그 다음에 청중 셋이 잘 어우러져야 정말 좋은 판소리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에 지정된 남사당 놀이예요. 남사당 놀이란 뭐냐? 유랑예인 집단. 유랑예인 집단이 뭔가 떠돌아다니는 예술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예술인 극장이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 곳곳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랑예인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랑예인 집단 중에 하나인 남사당패. 남사당패는요.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그 사당패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남사당패가 전하는 풍물, 덕배기, 살판, 얼음, 절미, 번화 등의 6가지 놀이. 이것들을 남사당 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놀이는 어떠한 것들인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사당 풍물. 이 풍물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물놀이의 그 풍물입니다. 그래서 20명에서 30명,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최소 숫자가 20에서 3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0명에서 30명이 꽹가리, 장구, 국, 징, 태평소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웃다리 풍물은 이제 이 경기도 안성 지방의 이제 그 풍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웃다리 풍물을 기반으로 해서 흥겹게 장단을 막 이어가는 놀이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물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풍물에서 사물놀이가 기초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 풍물이 연주가 되는 동안 다른 노래들도 이제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5가지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덧백이란 무엇이냐?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극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탈을 쓰고 등장해서 연극을 보여주는 탈놀이를 덧백이라고 하고요. 자, 살파는 뭐냐면요. 땅재주예요. 그래서 땅에서 묘기를 부리는 거죠. 앞구르기, 뒷구르기, 공중제비, 공중비틀기 이런 묘기를 보이는 게 이제 살판이고요. 얼음은 뭐냐면요. 줄타기입니다. 덜미는요. 인형극, 즉 꼭두각시 노름이 이제 덜미라고 하고요. 버나 돌리기는 접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이용해서 보통 손이라던가 어떤 긴 꼬챙이, 막대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쳇바퀴를 돌리는 놀이를 버나 돌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남사당 놀이에는 6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음악과 관련된 거는 남사당 풍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2009년도에 지정된 강강술래예요. 자, 강강술래 여러분 잘 거예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런 강강술래인데요. 자, 보름달이 뜬 밤에 여성들이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한 사람이 매겨요. 꽃이 핀다, 꽃이 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 함께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런 식으로 받고 또 한 사람이 막 혼자 매기면 또 다 같이 강강술래 똑같은 부분을 받고 하는 전통 민속 놀이를 강강술래라고 합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날이라던가 단오라던가 추석이라던가 이런 명절에 다 대체적으로 행해졌고요. 그 중에서도 추석에 하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강강술래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긴 강강술래가 느린 강강술래고요. 중 강강술래, 중간 속도, 잦은 강강술래가 가장 빠른 속도의 강강술래입니다. 자, 강강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2009년에 지정된 가곡입니다. 이 가곡은 전통음악, 우리의 전통음악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소규모의 국악 관현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한국의 전통 성악이에요. 노래예요. 자, 그러면 저 국악 관현 반주에는 어떤 악기들이 쓰이냐면요. 세피리, 대금, 해금, 장구, 푹 이런 국악기들이 쓰이는데요. 소규모여야 합니다. 대규모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양반층들이 자기네들 사랑방 아니면 그 마루, 정자 이런 데 앉아서 소규모로 이 악단, 국악 관현 반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보통 시조, 우리 고유 옛 시들을 시조라고 하거든요. 보통 가사는 시조로 되고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불렀으니까. 자, 구성은요. 이 가곡의 구성은 남성들이 부르는 남창 26곡이 있고요. 여성들이 부르는 여창 15곡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락, 즉 선율은 정해져 있어요. 26곡, 15곡 정해져 있고 거기에 가사, 즉 시조만 바꿔서 부르는 형식이거든요. 장단은요. 자, 우리 막 4분의 4박자 아니면 4분의 3박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장단, 국악에서 그 박자는 장단이라고 하는데 10박 아니면 16박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에 지정된 아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리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요죠. 그래서 한민족의 얼과 한이 담긴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거의 60여 종 3,600곡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가사들이 들어가는 아리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것만 알고 있겠지만 거의 3,600곡에 달하는 그 지역별로 다른 아리랑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초의 아리랑, 네, 정선 아리랑이에요.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장 맞으려나 선생님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아리랑이라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면 찾아서 정말 잘하는 민요 창 부르는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걸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대표 아리랑은 경기 아리랑,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그 기본 아리랑이 경기 아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강원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에 지정된 농악인데요. 이 농악이 바로 풍물놀이와 같은 말이거든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풍물놀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풍물놀이, 사물놀이 이런 걸로 접했을 텐데요. 우선 이 농악이라는 건요. 농사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명절, 행사, 뭐 마을 잔치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주하는 농민들의 음악을 농악이라고 해요. 근데 꼭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농사하러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도 농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농악은요. 꽹과리나 장구, 북, 소곡 이런 우리 전통 타악기가 중심이 되어서 태평소나 나발 등의 관악기를 곁들여서 막 흥겹게 연주하는 그런 음악을 농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악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가락이라던가 장단, 편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 이상은 여러분들이 좀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농악, 풍물놀이는 사물놀이랑 뭐가 다를까요? 아까 전에 그 남사당놀이에서 풍물 기억나시나요? 몇 명이 한다고 했어요? 네, 최소 20명에서 30명. 20, 30명 정도 대규모 인원들이 하는 걸 이제 풍물놀이라고 했는데요.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요. 그 중에서도 그 각 악기별로 한 명씩 꽹과리, 장구, 북칭 이렇게 각 악기별로 한 명씩 나와서 4개의 악기로 4사람이 장단에 맞춰서 연주하는 거를 사물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물놀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일반 농민들이, 서민들이 그냥 쉽게 흥겹게 그냥 잔치에서 아니면 농사 지으러 갈 때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전문 공연인들, 악기 연주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용으로 보통 극장에서 연주하는 거를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참, 그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음악신문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이 음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하세요. 자유롭게. 그래서 음악신문을 각각 만드는 겁니다. 이건 언제 할 거냐면요. 이제 등교하는 다음 주 6월 29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음악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쓸 그 음악 신문에서 기사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아오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뭐 농악을 선택했다. 만약에 그러면 농악의 음악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 농악은 어떻게 전승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 배경, 선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사가 들어갈 사진도 미리 준비해 오면 기사가 훨씬 풍성하게 눈길을 끄는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 바로 옆에 교과서 87페이지 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연필이라던가 사인펜이라던가 이런 이제 기사를 좀 쓸 굵은 펜 이런 것들이 필기 도구가 필요할 거고요. 종이는 학교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질문을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이학스터 음악선생님 쪽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은 한 번 더 복습해서 보시고요. 내용이 좀 많긴 많았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좀 빠르게 급하게 달려온 것 같은데 또 복습해서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학교에서 등교해서 교실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